여러 후보들이 다양하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은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경호처 아닐까 싶어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참다 못 참아서 이광우랑 김성훈 좀 내보내달라 연판장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경호처 창설 이래 기관 창립 이래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63년에 만들어져서 그렇죠. 지금 62년 만에 이제 처음 맞습니다. 있는 일이라는 네.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이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윤석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고 지금 일주일 6일째, 7일째 지금 머물고 네. 있고 왜 이렇게 내일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하루에 개 한 마리씩만 옮깁니까?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8마리라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파티하고 있고 지금 아니, 뉴탐사가 그러니까요. 보도한 거에 네. 따르면 확정은 아니지만은 셰프 복장을 입은 사람 대여섯 명이 뭐 7, 8명에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런 김성훈이란 자들이 지금 경향신문 단독 기사로 썼는데 체포 저지하려는 거 그거 하면 맞아요. 안 된다라고 한 사람 네. 아예 해임 징계를 한덕수한테 건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청했다는 거죠.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 직원들이 이제 그 연판장 돌린 그 글의 제목이 경호처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원인 제공자인 김성훈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 이런 위기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경호처가 얼마나 그분들이 가슴에 그 자부심을 품고 사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집단이고 사실 경호처라는 곳이 특수 조직이죠. 왜냐하면 네. 군과 경찰에서도 인력을 좀 공급을 받고 그렇죠. 또 본인들의 그 경호처에서도 나름 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급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해왔던 기관인데 윤석열 시대 들어와가지고 트렁크에다가 풍선 누가 불었는지 모르지만 풍선 이벤트 해주고요. 또 배에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노래방 기계에 옮겨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그리고 또 그 단체 무용도 했죠. 단체 이렇게 음. 그 무슨 장기 자랑하듯이 뭐 노래도 부르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생신축 이거 노래 불렀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 기억나시죠? 영상 찍으면서 뭐 그대 어깨 위에 하면서 그 공 오면 애가 여기 왜 있나 이러면서 경호원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자네는 집에 안 가나? 대통령님 전 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발연기.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가 너무 어지럽다. 정말 자존심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게끔 만들었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고서 지금 마지막까지 이런 추태와 구질구질함과 모든 그 없는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네. 이제 경호처에서도 사실은 전직격 대통령 아무리 파면당했어도 필수 인력은 가야 되는데 아무도 쫓아가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퇴거가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경호처가 이제 연판장까지 돌릴 정도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고 네. 빠르게 윤석열 시대를 이제 마무리해야 경호처도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국가 원수가 그렇게 아니라 이제 봅니다. 진짜 왼수가 왼수죠, 돼버린 왼수. 국가 왼수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건데 아니 정말 나쁜 건 뭐냐 김성훈도 뭐 예를 들면은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파면을 당했잖아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도 물러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파면 사흘 뒤에 경호처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서 내가 나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상황이고 게다가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본인이 해임했던 그 경호 3부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빠르게 해임해달라고 지금 대선 직전에 해임을 할 요량으로 한덕수한테 제청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정 경호처장, 뭐 경호차장 이 정도는 정무직이에요. 정무직은 뭐냐면 원래 이제 항상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과 이제 간부가 되면은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임원 정도 되면은 그렇죠. 네. 이제 부장에서 이사 달면은 본인의 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적에 따라서 그냥 바로바로 소위 말해서 모가지 날아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차장에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보통 옷 벗습니다. 그러니까 예, 옷 같이 벗고. 야, 네. 근데 뭐 전관대 또 예우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어디 가 있기도 해요. 가다가 이제 뭐 이게 모이는 경호처 직원들 모이는 데가 있어요. 또 저기에 강서구 쪽에. 그래요? 예, 뭐 그렇게 그러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도 동호회가 있어요? 예, 뭐 그런 데 있어요. 사무실 하나 마련해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통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관 예우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게 하거나 되는데, 네.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도 이 정도 됐으면 맞는 거고 본인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패장이 됐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윤석열도 구질구질하게 패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가 최근에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 두 사람을 만난 아, 그래요? 분 네. 얘기를 들었는데 어.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근심에 차 있거나 수심에 차 있거나 그렇죠. 분노에 네.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진짜로? 예, 굉장히 그냥 평온하고 그냥 아주 밝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심지어 몰라. 밝다고요? 얼굴 표정도 밝고 사람이 굉장히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좀 모자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마저 그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지금? 검찰을 믿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면은 냈지만은 그 이후에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포자기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검찰이나 뭐 이렇게 곳곳에 있는 그 박혀 있는 네. 사람들을 믿고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하다. 예. 아니 진짜로 그게 저- 충격이네. 진짜. 너무 충격이고 정말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 거는 그 관저에 남아 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퇴거해도 모자란데 여러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만나잖아요. 오늘 이제 전환길 뉴스 지를 스스로 단독 보도록 해서 뭔가 봤더니 전환길이 윤석열의 요청으로 한남동 관저에 가서 만나고 왔답니다. 오늘? 아니 뭐 어제인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이야, 게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러네. 되는 게 지금 대통령 관저라는 곳이 당연히 이거는 국가 보안 시설이고 네. 이 보안 등급도 높아요. 각급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군사 보호 시설 뭐 그 국가가 특수하게 관리하는 이제 이런 이제 경계를 태우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윤석열은 지금 자연인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안 비켜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지 본인 알박기 할 지금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 셰프 부르고 전환길 부르고 누구 부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빨리 나와야 이게 국면이 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직이추상 대인춘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서리빨처럼 좀 엄격하게 하지만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는 그 옛 고어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때 당시에 빨리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거품 물어가지고 호텔방 가서 주무신 거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와, 그러니까 남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의 이 행태는 좀 화가 날 정도예요 국민들 아니, 입장에서는. 너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전환길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제작진께서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네. 뭐야 아 이게. 우리 김준일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너무나도 표정이 당당합니다. 표정이 네. 밝아요. 진짜 엄청 밝아. 누가 보면은 정말로 뭐 취임한 다음에 사람 불러가지고 환영 파티 한 다음에 사진 찍은 줄 이거 알았어요. 합성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찍은 합성 거예요? 아닌 것 찍은 같습니다. 진짜 찍은 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혈색도 좋아 미쳤나 보인다 봐.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그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를 하면서 어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가 전한 윤석열의 말은 더 충격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이게 막후 정치죠. 막후 네. 정치고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 또 지금 출마 선언한다고 네. 내일 그랬는데 지금 그 채널 A 단독 보도라고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 나경원한테 국가를 위해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약간의 뽐뿌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 색출하라는 얘기예요. 이번 대선 경선에서 그런 그 암시다. 네. 동훈이 걔 제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부터 해가지고 지금 탄핵 찬성했던 인간들 싹 제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그 다음부터 관저 정치할 거고 막후 정치하고 아직 유튜브는 안 나갔지만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그렇죠. 유튜버 네. 불러다가 하고 이런 거 할 거다. 지금 국민들은 진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가장 복장 터지는 거는 국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니 그리고 네. 표피적으로 보더라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충성심을 운운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계엄을 해서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게 아니고 마치 타인의 불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처럼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그 소위 말한 배신자 논란인데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냐면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놨어도 제한된 임기 동안에 국민들이 주인인데 잠깐 종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서열이 높은 종인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렇죠. 국민의 네. 구현. 그 공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의 생각에는 국민들은 지배의 대상이고 자기가 왕인 거죠. 근데 왕을 배반한 영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초를 당한다지 이런 식의 마치 무슨 피해자 서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너 나가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배신을 당해서 지금 이 처지가 된 것이지 나에겐 문제가 없다라는 아주 뻔뻔하고 그렇죠. 네. 정말 가증스러운 태도거든요. 아, 저는 이런 자와 더 같은 하늘 아래 제가 하루라도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기관은 네. 빨리 저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볼 때는. 뻔뻔한 거짓말장이라는 게 그 2013년도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왕이 되니까 충성을 안 한 부하들을 탓합니다. 그러네. 얼마나 모순된 발언입니까? 그때 그 말이. 난 사람이 아니라는 네. 건가? 정갑 아 그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정가윤 의원이 뭐 증인 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였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딱 한 명한테만 충성했죠. 김건희한테만. 그렇죠. 사람 네. 맞잖아요. 예, 거기서. 예. 사람인데. 아, 예. 예,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한테만 충성하고 본인은 다른 모든 사람한테 충성을 강요한 거고요. 이게 약간의 보수 정당의 어떤 기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보수는 대통령을 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 인식 예, 자체가. 인식 자체가 약간의 그 본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박근혜에 대해서도 배신자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네.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심지어 탄핵 이후에도 예.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좀 뿌리 깊게 있다. 뭐 보수 전체를 제가 싸잡아서 욕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최악의 사람이 온 거죠. 진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정말 분이 최악. 거기서 네. 와가지고 왕처럼 하다가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고 이러다가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하고 얼마나 빨리 손절하느냐가 보수 정당이 그나마 이 지하로 잠수하다가 이제 그나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수면 위로 있는, 올라올 네.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 그리고 네. 이철우의 말 중에 웃겼던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면 주변에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철우 말을 봤더니 윤석열이 술을 안 먹어서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저도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던 짓을 안 하면은 진짜 좀 이상해진 거거든요. 뭐 때가 됐다 그러듯이 네. 원래 하던 대로 술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술을 끊었다는 얘기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철우가 혹시 몇 시쯤에 만나라고? 우리 저도 그러는지 언제 만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낮에 네. 만났으면은 그 낮술 처먹는 게 상식입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했다라는 아니 낮술을 처먹었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 먹었으니까 처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을 했다는 거. 만약에 낮에 갔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술도 이게 뭐 한두 잔 반주 수준이 아니고 여기 그렇지. 이제 쌓아놓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 자체가. 아니 그리고 우리 대선 후보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철우가 이제 각하를 부르짖었다가 각하 오늘 부르짖었다가 이제 한 쫑크를 먹었는데 이분이 이 어떤 글을 남겼느냐 정말 충성심의 끝판왕입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카터랑 윤석열 비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하려면은 닉슨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네, 되기 탄핵당했을- 직전에 그렇죠, 네. 이제 사퇴를 했죠. 닉슨이 거의. 그러니까 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재선에는 레이건한테 져서 재선에는 실패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서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카터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그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셨고 왜냐 해외에서 존경을 받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일단 윤석열은 탄핵까지 당하고 전 세계 조롱거리예요, 솔직히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쿠데타, 셀프 쿠데타 실패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솔직히. 전 세계 얼마나 무능하면은 거의 성공하죠, 친이 쿠데타. 거의 성공합니다. 친이 쿠데타는 거의 성공해요. 얼마나 나쁜 거지만 무능하면은. 그리고 글로벌 호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퍼주기라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했지만, 했지만은 네. 지금은 끈 떨어지고 지금 탄핵돼서 그러니까요. 형사 사법 처리될 사람을 누가 만나줍니까? 근데 이철우 지사도 참 웃긴 게 비교를 할 거면 같은 걸 비교해야 아니, 비교가 그러니까. 되는데 네. 아니 비교하려면 박근혜랑 비교하는 게 맞죠. 파면당했으니까 내지는 조선시대로 치면은 광해군이나 연산군 정도로 비교를 해야지 어디다 대고 지금 카터 대통령을 이거 정말 미국 국민들이 화낼 것 같은 발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자중하셔야 되는데 이분도 지금 자기 영업하느라고 맞아요, 좀 네. 정신이 한 두세 바퀴는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